너무 재미있게도요. 그 사람이 조용히 있더니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 가야 되겠네요. 제가 사실은 등록금 때문에 좀 망설였는데 생각해보니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제가 그 사람의 모든 사정을 듣고 옳다 그르다는 건 판단은 안 해줘도 그 사람 스스로 자기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거를 찾아주는데 다만 그 생각을 좀 더 깊게 하고 몰입하고 그 사람한테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답을 찾게 하는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파트너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코치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요. 이런 그 스스로 좀 생각을 하고 아하 이랬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하는 거 그게 진짜 파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파워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코치 역할을 잘 해주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은 여러분 IQ와 EQ 아시죠? IQ의 영역이라기보다는 EQ의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IQ는 우리가 지능지수를 얘기하고 EQ는 감성지수를 얘기하는데요. 지능지수라는 거는 뭐 분석력이라든지 뭐 판단력, 암기력 또 어떤 그런 것들이라고 한다면 EQ는 감성 능력, 즉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종종 우리가 EQ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는데요. 사람이 얼마나 감성적이냐 이게 EQ가 아니에요. 아무리 감성적인 사람도요. 감성 능력이 떨어질 수가 있고 또는 냉철한 사람도 감성 능력이 높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자신을 거기에 맞게 잘 표현하는 능력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되게 감성적인데 자기 감정에 겨워가지고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1시간 동안 자기 감정에 겨워서 막 울면서 막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과연 감성 지수가 높은 사람일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IQ와 EQ를 조금 대조해서 얘기를 한다면은 이 다니엘 골만이라는 그 EQ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 전문가의 연구에 의하면요, 모든 종류의 직업을 통틀어서 그 사람에게 그 직업적인 성공을 가져다 주는 요인을 IQ적인 것과 EQ적인 것으로 나누었더니 EQ가 2배나 더 중요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직업.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3명으로 이루어진 어떤 그룹의 리더든 또는 100명의 리더든 간에 또는 가정의 리더도 있잖아요. 우리가 부모라면 가정의 리더인데 그런 리더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일에 있어서는, 직업에 있어서는 EQ가 85%가 중요하고 IQ가 15%다. 그 정도로 EQ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우리가 리더라는 게 결국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능력을 말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직장인으로서 동료에게 영향을 미치고 싶다 또는 고객에게도 바람직한 영향을 미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리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구에게나 우리는 인생의 리더잖아요. 자기 인생을 바람직하게 이끌어가는 리더라는 면에서는 또 리더십 잡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 면에서도 EQ가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종종요. 사람들을 이제 많이 만나고 대화할 기회가 있는데 지난번에 어떤 이제 기업의 중역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이제 대화를 1시간 정도 처음 만나서 하는데 이분이 상당히 성격이 급하시더라고요. 왜 그걸 알았냐면은 제가 얘기하는 동안에 한 3번 정도 제 얘기를 끊고 본인이 이제 궁금한 거를 불쑥 질문하시거나 본인 얘기를 이제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대화가 끝난 다음에 이제 여쭤봤어요. 전무님, 아까 대화하실 때 제 얘기를 한 3번 정도 끊고 전무님 얘기하셨는데 그거 의식하셨습니까? 이랬더니 제가 그랬습니까? 이러면서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는 제가 얘기할 때 전무님이 제 얘기를 끝까지 들으신 다음에 거기에 반응해 주기를 기대했는데 그냥 불쑥 전무님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약간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죄송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쭤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본인은 굉장히 빠르고 솔직하고 투명하대요. 그래서 남들이 오해할 여지가 없다. 그런데 가끔 상처받는 사람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드렸어요. 전무님, 그게 EQ가 약간 부족하신 겁니다.
왜 EQ가 부족하다고 얘기했냐면요. EQ가 부족하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또는 내가 이런 행동을 취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리라는 그 센스 있죠. 그 감각이 결여된 게 바로 EQ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료에게, 이런 직장 동료에게 또는 부하 직원에게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봐, 당신 분명히 잘못했지. 우리 업무 매뉴얼에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고 지난번에도 내가 주의를 줬고 당신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잖아. 근데 또 실수를 해서 내가 화를 내는 것이 뿐인데 뭘 그걸 갖고 힘들다 그러고 상처받았다 그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면은 그게 바로 EQ가 부족한 겁니다. 왜냐하면요. 사람들은 논리적인 그런 사고에 앞서서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감정이 훨씬 힘이 세고 더 근본적으로 사람의 동기, 행동을 규정하기 때문에 논리는 뒤늦게 옵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기분이 나빠지고 나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충고나 조언이 그렇게 잘 안 받아들여지는 이유도 바로 그것인데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얘기해서요. 심리적인 산소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제 동료나 누군가가 나에게 충고를 했을 때 저 얘기가 분명히 옳긴 옳아요. 그리고 나한테도 이득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분 나빠서 그 얘기를 안 들어본 경험이 다 있으시죠? 왜 그럴까요? 이 심리적 산소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 산소가 부족한 환경을 떠올려 보세요. 산소가 부족한데 옆에 맛있는 음식을 한 상 가득 차려놨습니다. 숨이 막혀 죽겠는데 이 맛있는 음식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전혀 의미가 없잖아요. 그거와 똑같아요.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하고 있다는 그런 산소가